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폭락을 했다가요. 종가에 그래도 많이 돌리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아마 2년 만에 그 큰 하락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침 대비했을 때 우리 시장은 종가에 상당히 돌리고 끝내줬다. 전광판 이렇게 보시면 빨간 기둥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양봉이 이렇게 나면서 뭐 대부분 종목이 아침 대비해서는 호가가 많이 올려붙으면서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그나마 미국 시장 비교했을 때 우리 시장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28%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이 지수도 많이 돌린 셈이다 이런 얘기죠. 2% 이상 빠졌다가 거의 절반을 돌려놨습니다. 2537포인트, 코스닥이 마이너스 0.6%, 721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종가에는 저 정도면 상당히 많이 돌려준 셈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나마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그런 대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시장의 힘,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오늘 거래소가 9조 4천억입니다. 최근에 항상 10조를 이렇게 넘어가다가요. 어제 오늘 10조 밑으로 이렇게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활기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은 7조니까 어제 5조 8천억에 비하면 코스닥 쪽은 거래가 그런 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 그 지수만 놓고 봤을 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종가에서 반등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2%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0.6%. 아침에는 똑같이 2% 넘게 이렇게 빠졌다가요. 코스닥 쪽에 반등폭이 훨씬 더 야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인데요. 미국 시장이 저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 어떤 지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내부 지표,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 추이를 우리가 좀 관찰해 봐야 된다. 지금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그나마 이제 그래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요 추세 하단 요거는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세 하단 밑으로 이렇게 약간 꼬리가 났지만요. 종가로는 요 추세선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좀 지켜주고 끝내줬다. 요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당분간은 미국 시장을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이렇게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요. 종가까지 한 절반 정도 올려놓고 끝냈죠. 그러니까 2% 이상 빠졌다가 1% 정도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이 돌렸다고 그러지만 또 내일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또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내부 지표보다는 미국 시장 추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개인들만 거래소 4,9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480억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거래소 3,600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2,3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근데 기관 2,300억 매도 우위에는요. 그동안 금년 들어서 연기금이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우위했다가요. 오늘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이 260억 정도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히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고요. 개인들만 이렇게 물론 이렇게 파는 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시장을 지금까지는 바치고 있다. 연기금이 개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수 우위하다가 한 3일 전에도 한 55억 정도 매도 우위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오늘은 한 260억 정도 연기금이 매도 우위했는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연기금 매도 우위는 금년 들어서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보시면 51조 2천억입니다. 한 4일 전만 해도 57조까지 갔었죠. 단숨에 한 6조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 개인도 아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많이 빠져나갔겠지만 스마트한 개인, 상당히 큰 고객 물량이 조금 빠져나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지표다. 고객 예탁금이 단숨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좀 공포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떤 심리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약간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펀드는 작년 연말 이후에 꾸준히 한 20조 정도 이렇게 늘어났었는데요. 요 근래 며칠 동안은 펀드 쪽에서도 돈들이 조금 빠져나갔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MMF 대기성 자금 성격이 있죠. 214조인데요. 지금 금년 초에 170조에서 한 40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장이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거꾸로졌는데요. 거의 반납을 했죠. 오늘까지 따지면 증시 주변 자금은 여전히 아직도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장만 좀 돌아선다고 그러면 이런 대기성 자금들은 다시 증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아마 그래프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최근 2년 동안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다우가 어제 2% 빠졌고요. 전체 지수가 2% 빠졌다는 건 대단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프 보셔서 이렇게 느낌이 오시겠지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4% 빠졌습니다. 거의 투매라고 봐야 되겠죠. 4%면 전체 평균이 4%면요. 투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7%.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4.8%. 특히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오늘 일본 니케이 마이너스 0.67%.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1.7%. 그래프들이 다 이렇게 망가진 모습입니다. 독일 마이너스 1.6%. 프랑스 해가 마이너스 0.1%. 항생 마이너스 0.6%. 중국 시장도 오늘은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전혀 다른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주요 종목들 몇 개만 이렇게 보면요. 주요 종목들도 종합지수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그 시간외 거래에서는 그런대로 보합 수준까지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주 최악이었다가 종가 무렵에 이렇게 많이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요. S&P 500 선물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0.21인데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돌리면서 끝내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3%인데요. 어제 마이너스 4.8%. 그랬다가 종가 무렵에는 많이 돌리면서 이렇게.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오늘 그 지금 시간외 거래 이렇게 보면은 약간 양봉이 났죠. 그러니까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는 많이 돌리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0.21이니까요. 아침에만 해도 하락폭이 컸다가 많이 지금 돌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마 이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이렇게 좀 돌리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제 워낙 하락폭이 컸는데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애플 보면은요, 지금 시간외에서는 마이너스 0.4%인데 어제 마이너스 4.8%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도 망가진 그런 모습이죠. 특히 테슬라가 어제 15%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하락폭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올랐던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12월 18일 날 488달러에서 223달러니까 딱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거 다 반납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 쪽이 진보 성향 정치색을 띠기 때문에 테슬라 이쪽 그 전기차를 진보 성향의 정치 성향이 진보 쪽인 사람들이 많이 샀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언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이렇게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도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한번 보죠. 엔비디아는 어제 마이너스 5%.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프도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낮긴 한데요. 앞에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급전 직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대폭락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주요 종목들 시간외 거래가 많이 돌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또 어제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로봇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요. 전체 시장이 좋지 않은데 로봇주들은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양봉들이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아침 대비했을 때 이쪽으로 미수가 이렇게 강하게 유입됐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그 호재라기보다는요. 그동안에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로봇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원래 급등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한 30%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봤을 때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팔고 싶은 사람들은 좀 팔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로봇주들은 이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더 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로 로봇주로 이렇게 다시 좀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G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이 더 컸죠. 이렇게 보시면 61선 밑으로까지 이렇게 왔는데 로봇주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SPG가 제일 좋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으로 따졌을 때 36,000원에서부터 오늘 가격이요 25,000원이니까 그건 한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이제는 뭐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매수해도 되는 때가 아닌가. 아마 그런 시각들이 오늘 로봇주들의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로봇주 중에서 T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아마 오늘 로봇주들이 올라가는데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T 로보틱스 오늘 그 뉴스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규모 로봇 그리고 물류 자동화 시장 공략을 위해서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MOU를 체결했다. 그 뉴스가 오늘 떴습니다. 요게 오늘 로봇주 전체에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T 로보틱스가 오늘 27만 주 상한가 잔량 쌓이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예전에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협업 관계를 가졌다 그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SPG나 제가 보기에는 T 로보틱스나 비슷한 재료다. SPG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고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그러면서 오늘 로봇주 전체 좀 싸 보이기 때문에 오늘 순환매 차원에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 SPG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팔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기회를 봐서 조금 매수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이렇게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 아마 뉴스 보셨죠?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알래스카 그 가스전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기업들 대출 보증을 서주겠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자기들이 대신 져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그게 그렇게 큰 호재라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리스크죠. 덤벼들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손해가 났을 경우에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해지를 해주겠다. 미국 정부가 대출 보증을 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호재성 재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포스코 그룹 전체가 최근에 중국에 대한 철강 반덤핑 관세 최대 38%까지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스코 그룹 전체가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포스코 그룹 기업 중에서도 인터내셔널이 실적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영업이익만 해서 한 1조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다. 예전에 이제 대우죠. 지금은 무역만 하는 게 아니고 자원개발, 이제 자원개발 쪽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이쪽 얘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6.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종가는 물론 밀리고 끝났지만 전체 시장이 그랬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더라도요. 오늘 6.5%까지 이렇게 쫓아오면서 강하게 매수한 요 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가 한 400만 주 됐거든요. 저번에 급등했을 때가 700만 주였고 평소에 한 1, 200만 주 거래가 되던 건데요. 거래가 400만 주 정도 되면서 대량으로 또 매수하는 세력이 있었다. 호재가 터져주면서 매수가 좀 살아있는 거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최근에 연기금이 이렇게 근 한 보름째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 면에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가장 단연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CJ 대한통운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21선 위에 이렇게 딱 안착해 있습니다. 오늘 약간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최근 시장 전체의 흐름하고 달리 상당히 야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 매물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물대 이렇게 그어보면요. 요 매물 집중대 지금 딱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벗어난다고 그러면 수급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급등할 여지가 있는 주식이다. 의외로 CJ 대한통운이요.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리테무 얘기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실적 면이나 그래프나 또 수급 면에서도 지금 연기금도 꾸준히 이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좋은 조건이다. 주가로 보면 예전 가격 대비했을 때 최근에 이렇게 조금 반등은 했지만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존 비존도 오늘 3.4% 빠졌으니까요. 상당히 하락폭이 컸는데 최근 며칠은 또 재미가 없습니다. 수급에서 보면은 연기금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꾸준히 이렇게 매수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그 변동폭이 크기는 한데요. 전체에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요 상승 추세는 그런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걸로는 3월 25일 요때 그러니까 제4 인터넷 뱅크 그때 이제 설립 신청을 받는다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위아래로 탄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은 더존뱅크가 지금 신한지주하고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이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더존뱅크 요게 가장 그래도 좀 이렇게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25일이라고 그러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아질 거고요. 주가도 그에 따라서 등락을 이룰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근한 20, 30%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은 것이다. 그래서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됐지 않겠나. 이제는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MC넥스 조그마한 회사인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MC넥스는 꾸준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가지신 분도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넥스가 최근에 뭐 그렇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전체 시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요. MC넥스가 그런 대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MC넥스는 이제 카메라 부품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쪽 스마트폰에 카메라 납품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전장 카메라,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제 카메라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텐데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기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그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있고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장에서도 매출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실적 보면은 2022년에 영업이익이 100억, 23년에 180억, 작년 24년에 444억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대폭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한 2배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이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별로 오른 게 없죠. 일봉으로 보면 그래도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 생각이 되지만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태 실적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최근 작년 실적이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그때 이후로 별로 재미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요. 가격 면에서는 그렇게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빠진 만큼 살짝 이렇게 조금 회복해 준 정도 같다.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아직은 좀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 좀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미국 시장이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시장도 이제 거기하고는 좀 차별화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내부 증시 지표를 참조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미국 시장 흐름을 좀 이렇게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S&P 500 요게 이제 미국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지표다 이렇게 봤을 때요. 요게 월봉입니다. 이때가 2010년입니다. 15년 전인데요. 이때가 1010이었어요. 지금 6147인데 이렇게 쉬지 않고 15년 동안 급등을 해온 시장입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국면 이후에 이렇게 저금리하에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별 재미가 없었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은 오히려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이 흐름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은 미국 시장 흐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를 불문하고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워낙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월봉이요 길쭉하게 이렇게 나긴 났지만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제 이제 한 4% 빠졌죠. 우리가 마이너스 1.2%니까 그한 4배 가량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그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차별화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미국 시장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쉽게 우리 증시 내부 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오늘 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 글로벌 그 빅테크 주식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시간 외에서 아침 대비했을 때 상당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은 조금 반등할 것 같은데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요. 워낙에 많이 올랐다 이러는 거죠. 최근에 음봉이 이렇게 월봉이 마이너스가 나기는 했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 시작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우리 시장만 그래프로 이렇게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그어볼 수 있죠. 여기 지금 종합지수인데 밑에 이렇게 하단을 이어보면 여기 지지선 역할을 해주죠. 오늘도 이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4% 넘게 빠졌는데 우리가 1.2%면 선방한 거죠. 그렇지만 전체 흐름은 미국 시장이 지금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반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국 시장 오늘 시간 외에서는 그런 대로 많이 돌렸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약간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저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이제는 좀 올라가면 불안 심리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팔자가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게 볼 그런 요소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되도록이면 방어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